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좀 따뜻하게 뭐 좀 시작할 게 없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마누라 보고 뭐 좀 없어라고 했더니 뭐 준비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 뭐냐면 오뎅국입니다. 그 오뎅탕인지 국인지 뭐 좌우간. 어이? 그래서 아침에 생식 먹으면서 이 오뎅 국물 쫙 몇 숟갈 뜨니까 속이 너무 뜨뜻합니다. 이제 내일은 북엇국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뎅국, 그 오뎅국이라 그래. 그걸 오뎅탕이라고 그러나. 뭐 어쨌든 그걸 딱 먹으니까 아주 속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굶지 말고 뭐 생식을 먹든 밥을 먹든 뭘 먹으면서 뜨뜻한 오뎅국, 오뎅탕 뭐 어쨌든 좋아. 속을 좀 데워가지고 좀 밖을 나가세요. 어? 그 회사 나가야 좀 뜨뜻하게 뭔가 좀 활력을 되찾지 추워가지고 오그라들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아주 오늘 뜨뜻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자랑을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운동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왜 사람이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엇갈려서 갈까? 좌측 팔이 있고 우측 팔이 달라붙은 이유가 뭔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꼭 두 개가 달라붙을 이유가 뭐 있냐 이게야. 에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음양론이로구나.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이 있구나.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에? 자,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또 이렇게 수다 떠냐면 어느 요양보호사가 그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기록했던 내용들, 공통적인 치매 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 이걸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평상시엔 안 그랬는데 치매를 진단받고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돼서 치매를 진단받고 이제 뭐 요양원에 있던 제가 집에서 있던 간에 요양보호사가 쫙 관찰한 거 보니까 급하게 짜게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국물도 모두 먹치우더라 이게. 평상시 안 먹었는데. 일단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갖더라. 그리고 여느 때는 안 그랬는데 70% 이상이 치매 환자들의 대부분이죠. 70%만. 대부분이 짠 음식을 찾더라 이게. 김치, 젓갈, 그다음에 뭐 간장, 간장 찜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 왜 갑자기 짠 음식을 좋아할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치매 환자들이 뭐 후각도 떨어지고 미각도 떨어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짠 음식을 찾느냐는 거예요. 김치, 그다음에 젓국, 왜 간장에다 절인 거, 그 메추리알 뭐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계란두에 그 간장에다 절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에 또 뭐 절임 채소, 건어물 뭐 전부 다 어쨌든 전부 다 짠 거,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거에 중점을 두더라 이게. 희한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쭉 관찰을 해봤더니 반찬에도 이 소스를 과하게 뿌리더라 이게. 간이 밴 거. 그리고 찝찝하게 국물을 좋아하더라. 그리고 평상시대로 먹던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면서 소금통을 쳤더라 이게. 평소에 좋아하던 단 음식을 외면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좋아하던 단 음식이 뇌 기능을 망가뜨렸다는 거잖아요.
나이 먹으면 이 치매가 걸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맛, 식별 이런 것도 못 해요. 평소에 좋아하던 단 음식을 외면하더라. 그러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고, 동양의학적으로 토국수에서 단맛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딱 떨어져 맞는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이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뇌 기능은 자동적으로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콩팥이 뇌를 관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평소에 단 음식을 좋아하면 콩팥 기능과 뇌 기능이 망가진다는 게 딱 증명된 거예요. 요양보호사들이 이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관찰한 내용을 전부 다 종합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음식의 맛,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본능적인 것만 살아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짠맛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치매가 오기 전에 인조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좋아하면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러한 음식들을 먹으면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치매 환자들은 이 귓불 이 밑에 여기가 딱딱해진다고 그러죠. 이게 이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뇌예요. 뇌. 아시겠어요? 뇌야. 이 귀 밑부분이 거기가 뇌야. 거기가 딱딱해지면 치매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딱딱해진다는 것은 여기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거기에 연전 현상, 동맥 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많고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인조 단맛을 먹어 제끼면 빨리 흡수돼요. 뇌에서 이 포도당 이게 딱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그 뭐라고 그래? 악순환이. 그러다 결국은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면 여기가 딱딱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홀수 빼기가 안 됩니다. 11 빼기 7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7 빼기 3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짝수는 빼기가 되는데 홀수는 빼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있는데 발뒤꿈치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그러면 발뒤꿈치는 우리가 대체의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걸 지탱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여기서 요 얘기는 방어 지역에서 근거지로 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서 지탱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래 버티거나 배겨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갈라져. 그럼 못 배긴다는 거 아니야. 근데 갈라진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속에 70%의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한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귀도 신장이 관여해요. 발뒤꿈치도 콩팥이 관여하고. 발뒤꿈치에 아프거나 거기 못이 박힌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궁 난소가 차가워질 때 여자분들은 아침에 발 이렇게 디디면 여기가 막 못 박힌 것처럼 아픈 거. 그건 자궁과 난소가 차가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발뒤꿈치 아픈 사람, 그건 콩팥이 나빠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지탱점이 수분이 부족해서 발뒤꿈치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뜨뜻한 소금물에다 조격을 하고 매일 그거를 며칠간만 하면 또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콩팥과 연관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좋아하던 단 음식을 외면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맨 마지막에 치매가 오는 조건이 이겁니다. 또 하나가.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전체적으로 쫙 보면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치매 환자들을 쫙 여러 환자들을 돌보면서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한 이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식습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 여기서 평상시에 좋아하던 단 음식을 외면하더라. 본능적으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인조 단맛 줄이고 찝찝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수없이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충청도의 그 어느 간호사 그 요양원 요양병원하고 그 근무하시는 분한테 거기는 이 치매 환자 전문 병원이 거기에 있는 그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100여 명이 거기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오.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 입원해 있는 치매 환자분들 대부분이 발뒤꿈치가 갈라지더라. 이게 동양의학적으로 그냥 주먹구 같지만 서양의학적으로 발뒤꿈치가 갈라지는 이유를 서양의학적으로는 모릅니다. 동양의학적으로는 금방 알잖아. 수분이 부족하잖아. 우리가 땅에 논에 물이 부족하면 논이 딱딱 갈라지잖아요. 거북이 등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한 것을 인지해서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나이 먹으면서 1.5에서 2리터 물을 먹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젊은 아새끼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분량이에요. 수분량. 갓난 애들은 80%가 수분이에요. 나이 먹으면 70% 미만이 돼. 60% 미만이 되면 그냥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 물 부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죽했으면 발뒤꿈치가 갈라져요. 발뒤꿈치가 갈라지시는 분들은 수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단맛을 많이 먹고 있지 않는가라고 본인의 식습관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발뒤꿈치가 갈라지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도 약해지고 있고 또 뇌 기능도 약해지고 있다. 실제 발뒤꿈치가 이렇게 갈라지시는 분들은 숫자 개념 중에서 자꾸만 건너뜁니다. 1에서 100을 실 때 보면 27, 28 해당하는 꼭 48, 49, 57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건너뛰기 시작해요. 숫자가. 걸음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걸으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느닷없이 17, 27이 29이 됩니다. 그냥 중간을 빼먹어요. 이런 것들의 주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콩팥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조 단맛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조 단맛은 혈당 스파이크도 부르고 동양의학적으로 토국수에서 콩팥 기능도 망가뜨려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평상시에 인조 단맛 좀 줄이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혈액의 그 연전 현상, 적혈구의 연전 현상을 풀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수분이 충분히 보충이 돼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요즘 날씨가 춥다고 물도 안 먹고 그냥 들쩍지근한 거 이런 거 먹어지끼고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뜨뜻하게 미지근한 물을 계속적으로 먹고 움직이고 춥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맥경화 환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이빠이 받고 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치매 환자를 관찰한 그 치매 환자의 관찰한 결과 공통점을 정리했어요. 짜게 먹기 시작한다. 70% 이상이 짠 음식을 찾는다. 갑자기 짠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김치, 젓국, 메추리알, 소금구이, 절임채, 건어물 뭐든지 찝찝한 걸 찾더라. 찝찝한 국물까지 좋아하더라. 맛이 없다면서 소금통을 찾더라. 평상시에 좋아하던 단 음식을 외면하고 짜게 먹더라. 본능적으로 짠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콩팥 기능이 약해진 것을 보강하고 콩팥이 좋아져야 뇌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건 본능입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이 상관관계를 못 찾습니다. 또 발뒤꿈치 갈라지는 거 못 찾습니다. 원인이 뭔지, 왜 그런지, 또 홀수 빼기가 왜 안 되는지. 홀수 빼기,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입니다. 그래서 양 기운이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홀수 빼기가 안 되는 것은 양 기운이 소진되고 있다. 양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양은 상체 뇌입니다. 뇌 기능이 소실되면 홀수 빼기가 안 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홀수 빼기 자체가 잘 안 된다. 수치 개념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여기서 홀수 빼기가 왜 안 되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 그것은 홀수는 양수고 짝수는 음수인데 이 양의 숫자, 이 개념이 희미해지는 것은 뇌 기능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홀수 빼기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오늘 굉장히 요양보호사 이 선생님들은 직접 이 치매 환자들 직접 현장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하고 다릅니다. 의사들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직접 보니까. 그래서 오늘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 단맛을 줄이고 짠 음식을 찾더라 하는 공통점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인조 단맛을 줄이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면 치매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치유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 뇌가 미토콘드리아, 이게 재생 조직이 아니고 현상 유지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생작용을 하면 치매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뇌하고 심장은 현상 유지 조직이기 때문에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재생되지 않는다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그게 예방이에요. 인조단맛 줄이고 짭짤하게 먹으면서 치매를 예방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치매 환자에 관한 공통점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지혜를 가지세요. 화이팅!